2018년 4월 핀란드 관련 기사가 국내 신문 일면에 일제히 등장했습니다. 핀란드 얘기가 한국 신문에, 그것도 첫 장에 실리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이든 영미권 언론이든 핀란드를 다룬다면 10중 8구는 복지와 교육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복지 이슈였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 야심차게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을 2년 만에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랏돈 풀어 기본소득 보장, 핀란드의 2년 실험 실패로. 혈세로 소득 보장, 핀란드 실험 실패. 한국보다 먼저 이 내용을 다룬 곳은 영국 언론이었습니다. 우선 가디언이 핀란드 2년 만에 기본소득 실험 종료라는 기사를 냈고, 이어 핀란드가 기본소득의 꿈을 포기한 까닭은 돈이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BBC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연구자인 올리 칸가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제목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확대 계획 없음. 한국신문은 하나같이 실패라는 단어를 넣었죠.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제를 2년 기한으로 시범 시행에 돌입한 것은 2017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전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말싸움 속에서나 존재하던 개념이었습니다.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한 달에 275만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제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인 적이 있지만 찬성률 23%로 부결됐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 시행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핀란드가 천국을 만드는 법의 저자인 정경화 씨가 핀란드에서 머무르는 동안 시작됐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저자는 참석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전 국민이 아닌 2,000명만 실험 대상인 이유, 그리고 하필 실업자들이 혜택 대상인 이유를 듣게 됩니다. 기본소득 실패 기사마다 나오는 올리 칸가스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 둘째는 40여 가지 복지 수당을 간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째 항목, 기존 핀란드의 실업급여는 실직전 소득의 70% 정도를 보전했는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액수가 많아 실업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본소득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가 실험 기간인 2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가 기본소득 더하기 근로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면 과거보다 근로의욕이 높아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둘째 항목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규모는 2016년 기준 30.8%입니다. 육아수당, 노인수당, 질병수당, 실업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온갖 수당이 40여 가지에 이릅니다. 핀란드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경제성장은 느려지는 선진국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핀란드 전체 인구의 20.9%를 차지했습니다. 은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생활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게 분명하니 여기에 동반되는 행정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불어난 각종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만 공유하고 있을 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실험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의 계획은 실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대신 빨리 일자리로 되돌아가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 보고서는 2019년 2월 8일에 나왔습니다. 첫 1년의 고용 성과를 분석하니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의 평균 고용 일수가 49.6일,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49.3일이었습니다.
1년간 근로소득은 실험 대상자가 4,230유로, 대조군은 4,251유로.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도 기본소득을 끊지 않고 제공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보직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 대학교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데 채찍보다 당근이 더 잘 작동하는지 실험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자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재취업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5월 6일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평균 고용 일수를 비교하니 실험군이 평균 78일, 대조군이 평균 73일로서 5일 정도 더 길었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약간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기본소득을 받으면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2년의 실험 기간 동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정경화 작가의 관심을 끈 것은 실험 참가자들의 전화 설문 결과였습니다. 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 신뢰 수준,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느끼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복지라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얼마간은 성공한 게 아닐까요?